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어제부터 4월 2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법정 선거 운동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한국당 순번 8번이신 신원식 전 전이 아니군요.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장군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장군님, 저는 늘 장군님 그 신장군께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그 작년, 재작년 그 어렵던 시절에 광화문에서 그야말로 다른 분들 다 뒷짐지고 계실 근데 혼자 나서 사자우를 토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져도 되느냐 하는 그 사자우를 토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유. 근데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예비역 장성분들이 이제 백선엽 장군님으로부터 900여 명 이상이 이제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을 대수장이라고 그러죠. 1년 전에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 뭐 여러 가지 또 여건이나 또 원로들 위해서 제가 조금 공동 대표 중에서는 제일 젊은 공동 대표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연설을 했었지. 뭐 제가 그 애국 활동에 참여한 거는 사실은 뭐 그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했고요. 제가 연설에서 많이 한 것처럼 보여서 뭐 참 송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훨씬 더 힘차게 애국 활동을 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면 황태순 TV에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그 당시 이제 본 공천 과정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이제 직능 대표죠 비례대표가 보았을 때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외교 전문가가 너무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 보수 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또 대한민국에서 육사 37기 중에서 보면 가장 우리 흔한 얘기로 기획통, 작전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원식 장군님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3사단장 하셨고 수방사령관 하셨고 합참에서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하셨고. 근데 이제 요즘 가장 오늘 따끈따끈한 보면 뉴스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미 방위 분담 갖고 지금 보면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보니까 지금 보면 또 노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급 휴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이게 작년에도 또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방위비 협상을 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따지면 뭐 개인으로 뭐 큰 액수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국가 재정 규모로 봐서는 정말 미미한 돈인데 이렇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제 방위비 협상은 실무자들끼리 조금이라도 덜 내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밀고 당기긴 있었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로 된 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뭐 노무현 정권을 뭐 개성한다고 하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평택 그 기지 이전에 뭐 얼추 추산해서 10조 정도 들었는데 90%는 한국이 냈는데 거기도 특별 회계로 노무현 대통령은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제가 봐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을 어쨌든 균열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나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 기왕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이 한미 동맹 무슨 비용 문제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핫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동맹의 법적 근거죠. 요거는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1953년 6.25 전쟁 그 즈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당시 미국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게 53년도 조인이 되고 54년 11월부로 발효가 된 것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두고 이 조약의 덕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안보 분담입니다. 안보 분담.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이익의 제일의 위익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침략입니다. 북한 또 중공. 지금도 뭐 중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공이 정확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불러줘서 그런데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중공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막는 것이 가장 큰 안보이익이고 자 그럼 우리도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을 침략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설사 침략하더라도 한국 도움받을 일이 별로 53년도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야 혹시 멕시코가 쳐들어오면 한국군 파병 받아야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전 세계 바다와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미 해공군을 뚫고 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안보 이익은 뭐냐? 이것은 전 세계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른바 패권 질서, 전 세계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데 유도하는데 한국이 일정 부분 기여해달라. 그렇죠. 이래야 서로 주고받아야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균형이 맞는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미국의 안보 분담에 한국 측에 가장 요구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선언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언에 동참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팽창해질인데 중국한테 쓰리노 바로 삼구를 하겠다고 그냥 주권을 포기하다시피 맹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선은 말 보태는 것조차 안 해주는데 그럼 돈 내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신원식 장군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보면 현재 한미 간에 무슨 한미 동맹 갖고 방위 분담 갖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미국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는 내 친구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쓰리노. 그 뭡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 주도하에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저 한미일 안보동맹 맺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럼 왜 상위 방위조약은 왜 맺었어? 그래 70년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든 안보 구조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때 그것도 좀 시점이요. 2017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방한하기 직전에 쓰리노를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득 해놓고 국회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캐물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실토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제 기억에도 2017년 11월인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11월 초에 오셨네. 이게 11월 7일인가 6일인가 하고 10월 달에 한 거 한 1, 2주 전에 강경화 장관이 외통위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보면 작년 2018년이죠.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평양 가서 만수대인지 어디 체육관 큰 대형 운동장에 15만 명 모인 가운데 남쪽 대통령이라고 운운하면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운운하면서 그때 거기 붕 떠서 9.19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9.19 합의를 봤을 때 보면은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번 총선 이후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면 100%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도 정세 분석을 하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수원에서 우리 경기도 도당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신 김용인 그리고 우리 당의 대표인데 원유철이라서 우리가 가서 회의도 하고 저쪽에 오산 평택 이런 지역에 거리 유세도 지원하고 왔는데요. 지금 민주당 간판을 보니까 아예 코로나 위기 극복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맞아요. 코로나 위기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도입하고 노태우 정부 때 전 국민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 좀 아쉬운데 빠진 게 뭐냐면 이런 어떤 기본 인프라입니다. 모든 질병에. 근데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에 의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병본부도 그 당시에 한 단계 격상시켰고 현재 모든 그 시스템을 갖다 갖춘 것이 그 당시 38명이 돌아가셨는데 메르스 사태 때 그 메르스 사태 때 5개월 동안의 그 악전고투 끝에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과실 따먹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오히려 방해만 했고 해방났죠. 그때가 떨어졌던 민간 우리 의료 역량 이것들이 시스템인데 정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코로나라는 병은 언젠가 인류가 뭐 극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아주 뭐 유럽하고 네. 미국이 어렵지만은. 네. 그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네. 이 경제 폭망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소주성으로 계속 돈 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 주도 몰락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한 2, 3개월 후면 네. 이미 경제 토대는 붕괴됐는데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이후에 나오는 네. 이게 네. 아마 올 하반기에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못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초, 그러니까 네. 5월 달에 정권 교체니까 뭐 3월 초 정도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3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대선에 치면 지금 지금 공수처하듯이 지금 이게 역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겨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선거 안 한다고. 이게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네. 좀 너무 참혹한 그 예상입니다만은 네. 어쩌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를 우리 국민이 경험해 볼 수도 있다. 이거 제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그러면 네. 1년 반 동안 낮은 단계 연방제로 네. 공수처로 급박하고 여론몰이 해가면서 예. 여기서 자기들이 저가가 다시 덜춘하지 않도록 네. 기정사실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신장군님 말씀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4.15 선거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총선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신장군님 여기 이제 오산 이쪽 네. 수원으로 가보셨더니 저도 다니면서 봐요. 모든 프레카드가 코로나19 극난 극복 자기 잘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장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달, 석 달 되면 이제 6, 7, 8월쯤 되면은 이제 경제 폭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지금 단독 오늘 발표했잖아요.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주겠다. 70%. 그 유권자의 70%인데 돈으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도 먹히더라고 이게 돈 흔한 얘기로 돈 10,000원짜리 하나 말아주면 바카스에다가 이 할머니가 가서 도장 뚜껑 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굉장히 좀 위험한 선거인데 뭐 이런 단계에서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진짜로 이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도 벌써 이미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개헌안 올라가 있잖아요. 한번 2단계 개헌해갖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고 그다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대목에 있어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운동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운동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참 기왕 우리 황 대표님 나왔으니까 제가 진짜 호소합니다. 네. 우리 60년대, 70년대 네. 자 비교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학력이 낮았잖아요. 낮았죠. 그리고 5.16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 문맹률이 거의 90% 가까웠어요. 네. 지금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그렇죠. 대학 대부분 나가고. 그런데 그때보다 소위 집단 이성 또는 어떤 인식이 나아진 게 있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돈 들여서 공부 왜 했어요? 그때도요. 고무신, 막걸리 얻어먹고 이럴 때는 똑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4.19 잘못하니까 우리 소위 서울대부터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 성명 발표하고 투쟁에 나갔어요. 지금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고 많이 뵙고 돈 가졌다는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굴동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돈 좀 집어준다? 그때보다 아무리 어르신이 됐던 또는 40대 우리 대기업 직장 다니는 우리 소위 말해서 문재인 지지층들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대기업 취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노동시간 좀 52시간 해주고 월급 올랐다고 그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겠는가. 그래서 도대체 공부를 뭘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 참 헛배웠다. 헛똑똑이다. 차라리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혹시 경멸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훨씬 현명했습니다. 앞서 신장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주면은 주고 막걸리는 마시고 그럼요. 찍는 건 제대로 찍자.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죽했으면 그때 구호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예. 그때 자유당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갈아보면 네. 대박 난다. 네. 신관이 명간이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좀 그 대학 나오고 공부하고 다 문맹률도 없는데 네. 좀 제대로 좀 그 지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도 예. 한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도 신장모님 또 다녀보니까 저 며칠 전에도 그렇고 다녀보면 일단 우리 여론조사 같은 것은 그렇게 비춰지지만은 실제 만나서 얘기하면 분노하는 젊은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 현혹돼서 안 될 것이 여론조사 뭐 갤럽이다 뭐 리얼미터다 뭐다 하는 것이 지금 응답률이 뭐 자기들이 뭐 10%라 그러는데 미국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3%입니다. 즉 그렇죠. 97명은 딱 보자. 내 먹을 건 먹고 찍을 땐 내 바로 찍는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도 네. 우리가 국민들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네. 여태껏 모든 선거에서 네. 아마 그때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양반일 거예요. 양반이 그래도 격이 안 되죠. 뭐 그래도 예. 그만하면 심판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심판 못하면 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힘내서 열심히 투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무래도 신원식 장군님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최고 전문가니까 곧 이어서 국방 안보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같이 신 장군님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